안녕하세요. 매매 잘 하셨나요? 태풍 흰남노 때문에 피해가 큰 지역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한반도를 빠져나가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은 주식하다가 그런 적 있으세요? 난 A라는 이슈로 매수했는데 B라는 이슈로 상승하는 경우요. 예를 들면 원자력 관련주로 부각되어서 매수했는데 무상증자 이슈로 급등하는 것 같은 거죠. 제가 오늘 그런 종목이 하나 있었는데요. 며칠 동안 돌아가신 삼촌 덕분에 하도 절을 많이 했더니 좀 도와주신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잘 해놓으시면 마법 같은 행운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전 오늘 두 종목 매매 대응을 했는데요. 나노엔텍은 어제도 매매했던 종목이라 화성 밸브 하나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름 그대로 밸브 전문 기업이죠. 이 종목은 유럽이 러시아를 대체할 가스 파이프라인을 설치한다는 이슈와 관련해서 최근에 인기가 많았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실지 몰라도 전 재료나 시총에 비해 주가가 좀 덜 올랐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유럽과 관련된 다른 뉴스가 또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매일 확인하면서 일봉상 21선 근처에 오면 7,100원 정도 돼서 거기서 매수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고요. 오늘 거래대금은 1,430억 넘게 나왔으니 이 종목으로는 엄청 터진 거죠. 분봉으로 매매 내역을 보시면 아침에 살짝 개파락하더니 마이너스 6% 넘게 빠져서 7,000원까지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지켜봤는데 7,000원은 깨지 않길래 일단 7,150원에서 2,000주를 매수하고 밑으로 빠지면 1,000주 정도 추가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더는 안 빠지길래 그냥 놔뒀고요. 그런데 계속 지지부진하면서 수급이 전혀 없더라고요. 이게 점심때까지도 계속 지속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닌가 보다 생각하고 그냥 스윙으로 샀다고 생각하고 다른 종목들 열심히 보다가 여유 있게 점심을 먹고 왔는데 갔다 왔더니 주가가 13%나 올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리고 뉴스를 찾아봤는데 전 세계 LNG 수급 대란 속에 산업부가 도시가스 공급망이 닿지 않는 농어촌 지역에 대한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 발표되었더라고요. 제가 기대했던 거와는 다른 뉴스가 나왔는데 일단 상승했으니까 기분은 좋죠. 그래서 침착하게 계속 지켜보다가 여기서 5일선을 깰 때 50% 일단 먼저 매도하고 나머지는 계속 지켜봤는데 18.21%까지 찍고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5일선을 깰 때 나머지 물량의 50% 매도하고 나머지는 21선을 깰 때 바로 매도해야 되는데 제가 좀 가져갈까 고민을 했더니 더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전량 매도 처리했어요. 종가는 10.44%로 마감했죠. 이 종목은 사실 실력보다는 운이 좀 많이 따라준 것 같아서 기분이 많이 좋았고요. 그 다음 시장 특징주 좀 보겠습니다. 먼저 나노 CMS인데요. 지폐, 여권, 운전면허증 등 보안 인쇄에 사용하는 나노 소재를 개발하는 기업이죠. 또 코로나 사별 램프를 개발하는 회사로도 유명하죠. 이 회사가 오늘은 전기차 핵심 부품인 SiC 전력 반도체용 재료를 대만 제조사에 공급한다는 소식에 상한가에 갔는데요. SiC 전력 반도체는 기존의 실리콘 반도체보다 10배의 전압과 수백 도의 고열을 견딜 수 있고 두께도 10분의 1 수준이라고 하죠. 전체 전기차의 3분의 1이 이미 사용하고 있고 수요도 빠르게 급증하고 있어서 2030년에는 시장 규모가 13조 원에 달할 거라고 하니 이 회사로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된 셈이죠. 일봉을 보시면 지난 5월과 7월에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사면램프 관련해서 큰 상승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8월 이후에는 거래량 없이 쭉 흘러내렸는데 오랜만에 좋은 뉴스로 돌려 세웠죠. 다만 거래대금은 68억으로 좀 약했고 분봉을 보시면 9시 반도 되기 전에 상한가에 말아 올리고 꽉 잠가버렸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RM2 테크놀로지 좀 보겠습니다. 무선 통신 장비용 부품, 배터리 보호 소자 등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오늘 특별한 이슈나 뉴스 없이 상한가에 갔는데요. 하반기 신규 사업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고 하는데
자회사인 아렌투 세라믹스를 통해 개발 중인 세라믹 방열 기판이 올 하반기부터 매출로 연결되면서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될 거라고 하네요. 우선 이 종목 월봉부터 보시면 2020년에는 인기가 좀 있어서 저가 5,800원에서 24,400원까지 300% 이상 상승시킨 적이 있었는데 이후 매출이 크게 상승하지 못하니까 작년부터는 쭉 흘러내렸죠. 다시 일봉을 보시면 올해도 거래량 없이 흘러내리다가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매집봉을 보여주고 횡보하다가 오랜만에 돌려 세웠죠. 거래대금은 180억 넘게 나왔고 분봉을 보시면 아침에 7% 정도 갭을 띄우고 밑으로 4% 정도 뺐다가 다시 시가 회복하고 나서 9시 40분 되기 전에 상한가에 말아 올렸다가 여기서 잠시 풀렸다가 다시 잠궜죠. 이 세력 형님들이 앞으로 어떻게 운전하는지 지켜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 코리아 FT 좀 보겠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부품 전문 기업으로 세계 최초로 친환경 자동차용 카본 캐니스터를 개발해서 포르쉐에 공급하고 있죠. 제가 자주 타고 다니던 차에 이 회사 부품이 있었는지 몰랐네요. 농담입니다. 저는 주로 찝을 탑니다. 아무튼 오늘 포르쉐가 IPO에 나선다는 소식에 상한가에 갔는데요. 포르쉐는 850억 유로, 우리 돈 116조 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게 되면 독일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하네요. 그리고 코리아 FT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친환경 자동차용 가열 방식 캐니스터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서 미국과 국내 특허를 취득했고 카본 캐니스터의 시장 점유율은 국내 1위, 글로벌 4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니까 기술력만큼은 대단한 회사죠. 또 재무 구조도 나름 괜찮은 회사예요. 그리고 월봉을 좀 보시면 2013년과 14년에는 인기가 꽤 많았던 종목이었어요. 저도 이때 매매를 많이 했었고요. 그런데 2017년 이후에는 쭉 흘러내려서 1,000원대까지도 내려왔었죠. 다시 일봉을 보시면 최근에도 별 특징 없이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오랜만에 좋은 뉴스로 돌려 세웠죠. 그리고 분봉을 보시면 아침에 6.39% 갭을 띄우고 밑으로 5% 정도 뺐다가 시가 회복하고 여기서 VI 걸리고 갭을 띄운 후에 살짝 이렇게 흔들다가 11시 15분에 상한가에 보냈죠. 저도 아침에 갭이 떠서 지켜보고 있다가 여기서 소액이라도 매수를 해볼까 하다가 일봉의 위치가 좋지 않아서 잠깐 망설였더니 상한가까지 가서 좀 아쉬웠고요. 이 종목 역시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좀 관심 갖고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얘기 나온 김에 3기도 잠깐 보겠습니다. 주로 자동차 경량화 부품을 만드는 회사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죠. 이 회사 역시 2018년에 폭스바겐 그룹과 전기차 배터리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한 이력이 있어서 오늘 25% 이상 급등했는데요. 분봉을 보시면 오히려 코리아 FT처럼 별로 흔들지도 않고 아주 탄탄하게 싸우면서 올라갔죠. 차트만 봐서는 저는 오히려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가지 않을까 생각해 봤는데 종가 25.39%로 마감하더라고요. 이 종목 역시 앞으로 잘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우리 시장 좀 잠깐 보겠습니다. 환율은 계속 고점을 갈아치우고 거래량은 계속 감소하면서 눈치 보기 장세에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데요.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에도 개인들의 반발 매수에 힘입어 2410포인트로 마감했고 코스닥은 반대로 개인들의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내며 779포인트로 마감했죠. 여러분,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으면 다시 오르막길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세상의 이치죠. 그러니까 자꾸 오르는 종목들만 쳐다보지 마시고 항상 내리막길에서 멈춘 종목들에 관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차트를 볼 때 일봉만 분석하지 마시고 주봉, 월봉도 같이 보면서 저점을 확인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 종목 차트를 보니까 그런 종목들이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몇 개 얘기해드리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도 성투하시고요. 난 저점이 확인된 종목
몇 개는 알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